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싱거캐드 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 시간에 이제 사전에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아두이노 프레임을 좀 쓰려면, 그러니까 아두이노 이제 플랫폼을 쓰려면 실질적으로 이제 아두이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뭐 아두이노 이전에 이제 전기전자에 대한 기초적인 ICT에 대한 기초적인 걸 좀 배웠다면, 이번에는 아두이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다루게 될 거고요. 저번 시간에는 아두이노의 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프레임에 대해서 조금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코딩에 대한 블록 코딩이라든가 이제 C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배울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전초 단계인 아두이노가 이제 어떤 식으로 C나 블록 코딩을 이렇게 정리해 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다는 건 오픈소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는 거고, 오픈소 이제 아두이노 회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오픈소스화를 했는지 이 부분을 좀 배우게 됩니다. 결국 싱거캐드를 배운다는 것은 아두이노를 배우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싱거캐드는 아두이노를 이제 실제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그 결과를 테스트 해보기 위한 일련의 소프트웨어 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아두이노 플랫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되고요. 아두이노의 제품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저것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 아두이노 우노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를 이해하려면 저 아두이노 언어 프레임워크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 뭐 이거 외에 뭐 수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파트는 이 네 개의 꼭지입니다. 그래서 입력, 출력, 통신, 라이브러리, 이 네 개의 커다란 분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입력에 대한 또 다른 분류는 디지털 입력과 아날로그 입력, 그리고 출력에 대한 분류는 디지털 출력과 아날로그 출력, 그 통신은 여러 가지 통신들이 있는데 좀 자세히 아니요, 그래도 좀 알아야 되는 건 비동기 UART 통신 정도만 알면 됩니다. 왜냐면 현재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 ID 프로그램 자체가 PC 통신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기본 장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PC 통신이 저 UART 비동기, 우리가 옛날로 치면 시리얼 통신이죠. 시리얼 통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각종 소자나 뭐 부품들, 그리고 모듈에 대한 라이브러리,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라이브러리는 뭐 쉴드를 붙인다거나 그에 따른 라이브러리 예제가 지원이 되고, 각종 함수들 이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로 내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두이노는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처음 그 기초부터 이제 만드는 그런 플랫폼이 아닙니다. 아두이노 이 플랫폼, 오픈소스 플랫폼 자체가 남이 만들어 놓은 그 기본 개발 환경을 갖다가 써서 내가 원하는 걸 빠르게 구축하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이제 목적이 있다 보니까, 전공적으로 따지면 이제 날 코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내가 일일이 다 짜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고, 이런 라이브러리를 그러니까 예제를 갖다 써서 내가 그거를 빠르게 그 위에다가 뭔가를 쌓고 다른 장치들하고 붙여서 사용하고 그걸 갖고 시너지를 내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라이브러리를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짜는 능력보다 상대방의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모디파이, 이제 수정하는 능력이 더 이제 주요하게 요구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령어를 일일이 뭐 C나 C++ 이제 것처럼 일일이 내가
지정해서 프로그래밍해서 짜는 게 아니라 이미 아두이노라고 하는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 오는 이런 프레임워크에 우리가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그걸로 약간 이제 통일화를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아두이노 관련된 랭귀지는 아두이노 홈페이지 지금 이제 좀 이따 들어가 볼 건데 그 홈페이지에 모든 게 명령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 아두이노에 관련된 소자나 이제 모듈에 대한 예제를 알아보고 이제 실습을 해볼 때 이 아두이노 홈페이지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걸 따라서 배워보는 그런 단계, 그런 프로세서로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두이노 프레임워크는 총 4개의 큰 꼭지가 있고 그 꼭지는 입력, 출력, 통신, 라이브러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실제 아두이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그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트에 arduino.cc라고 이렇게 치시면 아두이노 홈페이지에 이렇게 접속이 되고요. 접속이 되면 이 버전도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버전이 좀 그러니까 웹페이지 버전이 좀 바뀌고 있는데 이 최신 버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테이션 쪽에 그 레퍼런스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관련된 랭귀지 레퍼런스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두이노 언어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펑션이나 베리어블, 스트럭처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펑션 쪽 보면 이렇게 그죠? 디지털 IO에 대한 잠시만요. 네, 펜으로 보면 디지털 IO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아날로그 IO 그죠? 그리고 이렇게 통신에 대한 부분들 크게 이렇게 나뉘고 나머지 부분들은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디지털 IO, 아날로그, 라이브러리, 통신 이렇게 크게 4가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밑으로 좀 이렇게 더 내려다 보면 변수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베리어블이죠. 이 부분은 일반적인 C나 C++ 내용을 거의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고 밑에 이제 스트럭처 부분에서는 연산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C나 C++에 대한 내용을 다 따라가고요. 하나만 더 체크를 좀 해보자면 이 부분 이제 스케치라고 하는 이 부분만 아두이노 전용 이제 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루프와 셋업문으로 이루어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아두이노 기본 아두이노 시어너의 기본 구조 그렇죠. 아두이노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집어 넣으려면 어떤 구조에 맞춰서 넣어야 됩니다. 저희가 중국인한테 얘기할 때 아프리카어로 얘기한다 해서 걔네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똑같죠. 기계 MCU, 그러니까 결국 아두이노가 알아듣기 위한 언어 구조로 저희가 설명을 해야만이 걔네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거고, 걔네들에 대한 언어 문법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언어 문법은 이렇게 셋업문과 루프문, 결국 이제 셋업문과 루프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셋업문은 주로 하드웨어적 세팅을 하게 되어 있고, 루프문은 작성된 코딩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됩니다.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손으로 예제를 좀 들면,
뇌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아두이노라고 치면 뇌가 이제 명령을 하죠. 손한테. 손아, 너 이번에는 이제 밥을 먹을 거야. 밥 먹는 손이야. 그죠? 밥 먹는 손이야라고 이제 여기서 셋업문에서 세팅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밥 먹는 알고리즘 코딩은 이 루프문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숟가락을 잡고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퍼서 입에다 갖다 댄다. 그건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짜여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이번엔 밥 먹는 손이 아니고 뭐 운전하는 거야. 여기다 이제 운전한다고 이제 세팅을 해주면 루프문에서 실제 자동차 핸들을 잡고 시각으로 들어오는 정보 데이터에 의해서 좌측으로 꺾고 우측으로 꺾고 이렇게 뇌의 전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필히 이 셋업문과 루프문은 하나씩 한 개씩만 존재를 한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손이 한 세트고 뭐 머리가 한 세트지 팔다리가 뭐 4개씩 있고 6개씩 있고 뭐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에 나올 변수는 뭐 전역 변수는 이런 함수, 이렇게 보이드 명령을 써서 가로,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닫는 이런 행위를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는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결국은 뭐 족보,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족보라고 보시면 되죠. 커다란 이제 뭐 우리 집안으로는 최씨 집안에, 그죠? 최씨 집안에 저에 대한 뭐 제가 하나가 있고 형제, 내가 형제가 있고 또 다른 또 형제가 있고 또 다른 형제가 있어서 이 집안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를 주고받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형제라든가 이제 뭐 자식 뭐 이렇게, 제가 여기 이 안에다가 또 이제 루프문을 또 넣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자식 개념이죠. 종속된 자식 개념으로 내가 이렇게 자식을 번성해서 뭐 또 다른 함수문을 만들고 또 이렇게 함수문을 만들어서 걔를 호출한다고 하죠. 그래서 호출해서 내용을 불러와서 수행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두이노를 뭐 코딩한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텍스트 코딩을 이루어지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죠. 텍스트 코딩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기본입니다. 블록 코딩도 결국은 텍스트 코딩을 쉽게 만들기 위한 상위 버전의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고, 결국은 아두이노는 셋업문과 루프문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셋업문은 뭔가 하드웨어적 세팅용이다. 루프문은 실제 내가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파트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실제 그 홈페이지에서 루프문하고 셋업문이 이제 어떻게 어디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큐멘테이션에서 레퍼런스 쪽을 들어와 보시면 해당 창처럼 이제 화면이 뜨고요. 그리고 랭귀지 레퍼런스 중에 이제 하단에 스트럭처 부분에 가면 이렇게 이제 루프문하고 셋업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루프문을 한번 들어가 보면, 셋업문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셋업문을 들어가면 셋업문이 어떠한 세팅에 의해 된지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나와 있고 관련된 예제 이렇게 셋업문이 되어 있고 루프문을 이렇게 써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고 루프문 쪽을 보시면 이제 역으로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예제를 보여주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뭔가 개발자들이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하려면 데이터 시트라고 하는 뭐 제조사가 만든 걔네들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보고 직접 모든 거를 다 개발을 하고 구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오픈소스 관련된 애들은 이렇게 상세하게 쓰는 법까지 다 내용을 공개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은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 예제를 통해서 쉽게 접근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플랫폼인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인 실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C 언어의 주의사항하고 아두이노 C 언어의 주의사항, 뭐 일전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긴 했죠. 하고 실습 시간에 계속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긴 할 겁니다. 왜냐면 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고, 이 부분만 이해를 하더라도 거의 전공자 수준, 막 전공자 졸업한 수준의 이제 그런 C 언어 마스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 못 해가지고 C 언어 잘 못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그냥 암기로 탑재를 하시면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실습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보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함수, 그죠? 아까 보이드로 시작한 함수는 무조건 중괄호로 시작해서 반드시 중괄호로 끝나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이 중괄호를 빼먹어가지고 오류가 뜨는데, 이 중괄호를 반드시 1번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가로 안은 컴마고 밖은 페리오드를 제일 많이 쓴다. 그래서 뭔가 오류가 났다. 그러면 반드시 이 컴마를 찍어야 되는 부분에 페리오드를 찍어서 오류가 나는, 아니면 페리오드를 찍어야 되는데 콤마를 찍어서 오류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고 이 명령문의 끝은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미콜론입니다. 세미콜론. 그죠? 네.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되고, 이게 안 찍혀 있으면 명령어가 쭉 이어집니다. 1번 명령어, 2번 명령어, 3번 명령어가 있으면 세미콜론을 찍으면 여기서 끝나는데, 안 찍고 넘어가면 이 명령어가 다음으로 연이어지게 얘가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나는 거죠. 문법적 오류가 나는 거고, 이 슬래시와 슬래시 별은 이제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을 하도 많이 짜다 보니까 자기가 짠 프로그램을 한 일주일만 안 찾아봐도 뭔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서로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을 같이 공유를 해주지 않으면 솔직히 소스만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알고리즘을 안 주더라도 이 주석 처리를 잘 해주면 그 알고리즘을 유추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주석은 생활화를 해야 되고, 나중에 본인이 짠 거를 본인이 분석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하고 뭐 제어문의 끝은 똑같은 내용이고, C 언어는 컴파일러라고 해서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스케치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데, 각 제조사, 그러니까 컴파일러를 만든 프로그램 업체마다 이 C를 이제 뭔가 이렇게 다루는 내용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이 C 언어를 이제 대소문자를 구별하게 이렇게 이제 컴파일러를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예약어 같은 경우죠. 예약어라고 해서 아두이노가 미리 지정해 놓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명령어들은 색이 변합니다. 별도의 색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고 그 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색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오타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색이 변해야 되고, 아두이노 소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알록달록 합니다. 왜냐하면 예약어 위주로 굉장히 많이 쓰고 함수 위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뭐 내가 직접 짜는 파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돼 있고, 이거는 이제 향후 실습하다 보면 이게 예약어고 이런 대소문자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하고 셋업 문과 루프는 반드시 한 개씩만 존재한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뭐 주의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알고 있어야 될 이제 기본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이 정도만 알아도 어느 정도까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좀 더 다른 중요한 사항들이 더 있으면 그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두이노 프레임워크를 갖고 이제 실습을 좀 해볼 예정인데, 이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이제 그 실습을 해볼 예정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기초 소자들을 통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입력이 처리되고 출력이 처리되고 뭐 이런 통신이나 라이브러리들이 처리되는지를 한번 예제를 통해서 이제 실습을 해볼 예정이고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레퍼런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제 1번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제를 이 싱크캐드 쪽에서 배치하고 코딩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단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관련된 사이트는 따따따.arduino.cc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레퍼런스 파트가 있고 뭐 있는데, 본격적인 실습을 할 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아두이노 언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간단히 리뷰를 좀 더 해봤고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전부고 이게 가장 베이직적인 기초다 보니까 이제 설명을 계속 해드리는 거고, 실습할 때도 계속 나올 겁니다. 내용은 계속 나와서 이것만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면 아두이노 이제 플랫폼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이해를 도와드리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유용한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싱크캐드를 할 때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텍스트 코딩 한 50% 정도에 블록 코딩 50% 정도를 갖고 코딩을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절대 어려운 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쉬운 거 위주로 해서 향후에 이제 제품 설계에 도움이 될 만한 소자나 모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할 거고요. 향후에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건데, 이 제품,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제품 설계에 대한 부분을 실제 만들어 보진 못하더라도 싱크캐드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해봄으로 인해서 일례로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뭐 아니면 이제 초음파보다는 저게 낫겠네요. 그 인체감지 센서를 통해서 뭐 집에 누구 친자가 들어오면 알람 LED 뭐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주의 LED를 켜주고 뭐 부저를 통해서 사이렌을 울려주고, 그래서 침입 그 주거 침입 감시 장치를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소자는 이제 그렇잖아요. 그 인체 감지 센서가 있고 LED가 있고 부저가 있고, 이거를 제어를 해서 어떤 제품화를 만들고, 그 제품화를 통해서 주거 침입,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에비 메탈 배울 건데 뭐 이렇게 도둑이 침입을 했으면 그걸 앱으로 이제 날려줘서 사용자가 앱으로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련의 이제 ICT, IoT를 이용한 제품 설계고, 이 제품 설계가 제품 설계를 이제 이 오픈 소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개발한 이런 사항이 되는 거죠. 이해가 조금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또 향후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픈소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품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오픈소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품을 설계를 하고, 그 제품 설계를 한 걸 또 공유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창업도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나중에 제품 통한 이제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도 써먹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개발 계획에 써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로써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